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간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 다니기 전에 여러분 공방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 수입원이 무엇이 될지를 알아봐야겠죠. 제품 판매를 위주로 한다면 공간의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편이 좋고, 클래스 위주로 진행을 하며 판매는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1층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층이 유동인구도 많고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소음 문제도 있고 수업 중에 무턱대고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좀 그 부분이 방해가 돼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내부에 있는 커튼을 쳐놓고서 진행을 했거든요.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구경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는 판매 매장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휴무일인 월요일에 커튼 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는 수업할 때 오픈하고 방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시고 개인 작업을 위한 공간이라면 2층 이상의 공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넓을수록 클래스 인원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1층 소형 상가보다는 더 넓은 2층 이상의 공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 내부가 좁으면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많이 적어져요. 한 3명, 많으면 4명? 근데 공간이 넓을 경우 8명에서 10명까지도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클래스 하실 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7, 8평 정도였는데 6명, 최대 6인 정도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 맥시멈 10명 정도도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 그룹 수업 같은 경우 출강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공방에 오셔서 다 같이 수업을 듣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방이 작거나 좁으면 아예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클래스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간은 교통적인 편의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최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지하철역이 있냐. 광화문, 구로 디지털 단지, 강남역, 여의도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 많은 곳과 가까운 것이 훨씬 플러스가 되실 거예요. 저는 구로에서 공방할 때는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성산동에서 공방을 할 때는 상암 쪽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가 가능한지, 이게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계약하실 공간에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서울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차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근처에 접근 가능한 공용 주차장 혹은 유료 주차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실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것조차 없다면 차 있으신 분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 가능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공방 얻기 위해서 부동산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임대료도 적당하고 유동인구도 있으면서 지하철역과 멀지 않고 공간도 좀 어느 정도 쾌적하면서 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럴 거면 비용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우에는 저는 구로에서 공방을 하면서 거기를 이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교통보다는 주변 환경을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로에서 공방할 때 그곳이 시장 아케이드 안에 있어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낙후된 상가 점포도 많고 밤에는 취객분들도 있었고요. 저녁 직장인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시는데 조금 무섭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확실히 이전하는 게 맞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남구로역과 도보 한 10분 정도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남구로역이 그렇게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산은영씨 브랜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찾아올 사람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찾아오겠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고 정갈한 그 분위기, 치안, 주변 환경,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주력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구로에서 공방 오픈할 때 페인트 바닥 작업 다 셀프로 진행하면서 한 2달 이상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수업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공방 이전으로 인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시간 손실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구가 마음에 들어서 마포구 부동산을 계속 돌아다니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공방, 작업실 키워드로 계속 검색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마침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는 공간도 너무 호젓하고 좋고 주택가의 위치에 있어서 안전해 보였고요. 근데 이제 바로 보러 오실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저는 그날 바로 계약하기로 밤에 결정하고 계약금부터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성산동이라는 곳이 동네 자체도 생소하고 막 교통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연남동 끝쪽이기도 하고 지하철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라는 곳이랑 가까웠는데 거기가 그렇게 막 접근성이 좋거나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는 적지만 아무래도 계절 변화도 느낄 수 있고 연남동 끝자락이면서 조금 소소하게 조금 동네 분위기도 나면서 깔끔한 곳이라서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공간을 선택하실 때 내가 수업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1층이 아니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수는 조금 더 넓을수록 좋다. 그리고 교통도 지하철역과 가까우면 좋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브랜드가 아예 인지도가 없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 위주로 가겠다 하시면 1층 공간이 좋고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랑 크게 멀지 않은 곳이 좋고 그리고 평소 자체는 소형이어도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공방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쉐어형 작업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확인해 보는 게 어떤 걸 보는 게 좋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 이제 좋아요, 관심,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